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작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퍼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퍼즈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간밤에 또 CFTC의 바이낸스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네, 미국이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이낸스고 두 번째는 테더. 네, 그래서 이 두 음. 가지에 대한 공격이 그동안 사실 SEC만 공격했던 건 아니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아무거나 이런 그쵸. 언론을 네. 통해서도 공격을 많이 했었었고 해서 어쨌든 이 둘을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그 둘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공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해주셨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주 눈에 보이게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이제 CFTC가 이제 공격을 요번 한 건데 공격을 한 게 좀 너무 제가 납득이 안 생각이 좀 가네요. 이상합니다. 뭐냐면 네. 그 VPN을 사용해가지고 접속할 맞아요. 수 있게끔 했다는데 그걸 바이낸스에서 어떻게 막아요? 네, 어떻게 막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VPN을 막는 방법이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CFTC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인들이 VPN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걸 왜 안 막았냐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저는 사실 그걸 이게 고소할 만한 한 건덕지인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갑자기 왜 CFTC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CFTC가 이제 코인 시장에는 우호적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맞아요. 네.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SEC가 이렇게 난리칠 때 CFTC가 뭐 한 게 있나요? 근데 약간의 불쾌감을 표현을 하기는 했었죠. 그냥 여러 발언들로. 네, 해서 이거를 왜 CFTC 너네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한마디 해주고 그런 왜, 정도? 예, 네, 왜 맞아요.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한마디 해주고 이 정도밖에 안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CFTC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SEC와 리플과의 소송 그다음에 SEC가 이제 뭐 코인 거래소들한테 이것저것 막 계속 고소를 걸고 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둘이 약간 짝짝꿍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CFTC랑 SEC랑 물론 대립 구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싫어한다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걸로 인한 하락 충분히 있었어요.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미국이 SEC를 미국의 SEC가 아니고 미국이 왜 바이낸스를 공격하려고 하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 어. 조정 말고 조정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네.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CFTC의 공격이 좀 생소하실 텐데 퍼즈님께서는 좀 늘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한 하락에 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도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 비트코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에 관한 이야기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 가격 변동도 있었고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 변동은 아니고 가격 변동 없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일이어서 너무 특이한 일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왜요? 사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전에도 이제 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얘기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루나테라 사태 때 가격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고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 이 두 개의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테더의 패깅이 깨졌다. 그래서 테더가 디패깅된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때 얘가 이제 요 고래가 매수를 한 게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선물 거래가 있고 이제 마진 거래가 있는데 선물 거래랑 마진 거래랑 사실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배, 125배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계약에 의해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요거는 현물 시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서 뭐 최대 해봐야 10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요 마진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요 마진을 활용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요 롱 물량 그러니까 이제 마진으로 산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표시가 돼요. 숏 물량도 표시가 되고 근데 바이낸스는 표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비트파이넥스 보고 하는 건데 비트파이넥스에서만 최소 6만 개에서 8만 개 정도를 매수를 했었어요. 최소. 네. 그럼 바이낸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만 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롱 물량을 가지고 있던 고래가 최근에 한 25일 네. 지난주 토요일 날에 네. 요 롱 물량을 좀 많이 청산을 했는데 이게 롱 물량 그래프예요. 롱 물량 그래프인데 우와, 이렇게 한 방에서 쭉 떨어져. 이게 12,000개를 한꺼번에 판 거예요. 12,000개를 요 한 날에만 12,000개를 한꺼번에 판 건데 근데 잘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12,000개라는 물량 자체가 네. 시장에서 매도로 풀리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해서 그 마운트 곡스 때문에 마운트 곡스 뭐 물량으로 풀리는 게 한 12만 개라고 하고 그다음에 12,000개 정도라고 하면 그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 요 그 테라랑 루나랑 갖고 있었던 요 담보금이 한 5만 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 5만 개 물량이 떨어져가지고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가격 변동이 있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는 없었죠. 네, 가격 저는 변동. 간밤 가격 변동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거의 없었죠. 네,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 신기해서 이례적이다. 내가 네. 갖고 왔고 어. 그러면 이렇게나 많이 어. 청산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이 보시면은 그럼 누군가가 받은 건가요? 네, 그것도 이따 아,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롱 물량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은 아니다. 그 절대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물량이 많지만 갖고 있던 롱 물량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요 고래가 왜 롱 물량을 갖고 있었는지, 왜 롱 물량을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매매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이 롱 물량인데 보시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매매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사모으고요, 롱 물량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팔고 아예 요걸 보시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롱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사모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루나테라 사태 때. 그다음에 한 번 더 사모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그 셀시우스랑 스레이로 캐피탈이 파산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 이제 사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 모았던 물량이다. 그래서 이제 요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롱 물량을 많이 모았을 때는 그 의도가 사실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요걸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스윙 단타를 하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롱 물량을 모아서 시장에 충격을 주겠다. 이게 한꺼번에 매도로 빠져나오면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겠다. 이러한 의도였는데 근데 요런 걸 봤을 때는 아마 매매를 하는 고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계속 주목해서 본 게 매매를 그동안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러면 근데 롱 물량을 이렇게 사모았다? 그럼 얘가 언제 팔까? 네, 요걸 한번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관점에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그럼 따라하는 매매를 해도 좀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는 모르겠죠? 네. 근데 이제 얘가 그 보면은 루나테라 사태 때가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더 떨어지고 떨어졌었으니까 FTX 사태로도 더 마음고생을 좀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고래도 네.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네, 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요 뒤에 네. 그대로 나옵니다. 네, 해서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네. 얘가 이제 많이 사모았던 게 루나테라 사태 때인데 근데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거래소 간 가격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USD 마켓에서 바이낸스를 뺀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때가 루나테라 사태 때인데 왜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나냐면 바이낸스에선 사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선 가격이 높아지고 다른 데서 안 사니까 가격 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에서 샀다고 확실한 게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에서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제일 많이 났었어요. 해서 바이낸스는 이 거래소에서 롱 물량이 얼마인지는 제공하지 않지만 이거 무조건 바이낸스에 샀다. 그래서 적어도 20만 개, 많으면 3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거래소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여기
그 파란색이 바이낸스예요. 보시면은 다른 데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만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죠. 네, 해서 이때 샀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언제 청산이 됐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면은 이게 이제 딱 청산됐을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4분 만에 12,000개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샀는데 가격 차이까지, 거래소 간 가격 차이까지 벌어지면서 열심히 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분 만에 팔았다는 이야. 거죠. 그리고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제가 오. 생각하기엔 뭐냐면 음. 다른 고래한테 넘긴 것 같아요. 음. 네, 다른 고래한테 물량을 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팔았는데 다른 고래가 바로 아니요. 냠냠한 게 아니고요. 미리 연락을 아, 미리 한 거죠. 진짜?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서, 오. 왜냐하면 이게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 거래소 바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오. 그래서 고래들끼리 연락한 다음에 내가 언제 팔겠다, 매수벽 걸어둬 라고 해놓고 판 거 아니면 전혀 설명이 안 된 얘기예요. 12,000개가 시장에 나왔는데 가격 차이가 전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전에 거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먹은 고래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죠? 더 올리는 거예요? 아니요, 가격을? 지금 이제 사는 거죠. 아. 사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그러면 얘는 굳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얘도 안 팔면 되는데 왜 네, 팔았는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오면 요거를 보시면은 딱 이때 올린 물량만큼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산 물량만큼 팔았어요. 이때 정확하게 6월 13일 날 12,000개 샀고, 그 다음에 요번에 12,000개를 판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언제냐면 요게 요때입니다. 요때 산 거예요. 요때 산 거고 지금 판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 내가 딱 샀는데 사고 계속 물을 탔는데 이날 산 거보다는 이득이네. 그럼 이날 산 물량만 팔아야지. 이렇게도 하잖아요, 우리도. 네. 딱 그런 심리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평단가 요 정도 잡힌 거고, 판 걸로 따지면 한 12% 여기에서 팔았는데 12% 수익이고, 뭐 수수료랑 펀딩비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펀딩비도 한 있죠. 10% 정도 수익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이고, 이게 이제 환산을 하면 한 400억 정도 세상에.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와. 이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사기 시작했냐면 그 눈에 루나- 훤히 보이는 거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고요. 그 음. 다음에 완전 처음부터 사기 시작한 건 전 고점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계속 전전긍긍 하고 있다가 아이고 요때 산 것보다는 많이 올라왔네 하고 그냥 냅다 판 겁니다. 네. 아, 약간 물량을 덜어내는 식으로 한 거지 총 손실률 자체는 마이너스일 수 있겠네요. 네, 이 지금 고래도.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오, 참 고래도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퍼즈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실 때 너무 저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도 좀 아. 봐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소외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출연진님들 자꾸 저를 봐주셔가지고 네. 한 가지 조금 더 많이 앞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분석 바로 한번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요거 결론을 조금 조금 더 지으면은, 해보고 네. 해서 언젠간 얘가 이제 물량을 다 털 거란 말이죠. 나머지 물량을 다 털 건데 나머지 물량을 전부 다 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저도 물량을 좀 줄일 생각이에요. 아. 네, 해서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평단가 이상을 올라오려면 얘네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수익을 보려면 한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는 올라와야지 수익이에요. 그 올리겠네요. 네, 해서 이 정도 돈이 있는 애면은 가만히 있다가 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돈을 써서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다. 네. 해당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롱물량 고래에 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팔로우 해보고 매매 관점들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갑의 동향을 보다 상세히 조금 봐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분석 지금 시점에서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퍼즈님. 네. 네,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차트를 같이 보시면, 해서 지금 이제 1, 2가 끝났고 한 3, 4가 올라가는 요 시나리오. 해서 요 시나리오대로 올라가면 한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찍었고 A, B, C가 일어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3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요 시나리오가 없어져요. 그럼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가는 시나리오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3만 달러를 딱 터치하는 게 아니고 3만 달러 위에서 계속 노느냐 아니면은 거기를 결국에는 터치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느냐를 중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제가 계속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네, 매매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나리오 좀 3만 달러 선이 중요해 보입니다. 3만 달러 선을 터치해 줘야만 우리가 또 그 더 위에 5만 달러 선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요게 위에 있는 게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어제 찍은 건데, 해서 이거는 현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똑같지 않고, 그 현금은 조금 샀고 다른 코인들을 조금 샀고 그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금 여기 보면 코인에 제가 가려놓은 게 여기는 코인의 개수가 이제 5개였는데 여기 2개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잡코인들을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너 실제로 매수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저는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렸고 근데 저는 2-3달에 걸쳐서 살려고 지금 조금 그러니까 겨우 한 주 매수한 거죠. 2-3달 살려고 한 거에 이제 한 주 매수한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저는 잡코인은 최대 4개 정도까지 들어갈 생각으로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개수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흐름들 퍼즈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또 인사 들어보고 마무리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 마인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은 아니에요. 네, 확실히 하락장은 아니고 횡보장 혹은 상승장이란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네. 올라가면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떨어지면 산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매도 많이 맞으면 맷집이 세진다라고 하죠.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자, CFTC의 공격에도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